고독은 사람을 조용히 죽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몸 생활 전부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하락이 티가 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잠 조금 뒤틀리고 입맛 조금 변하고 말수가 줄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돌아오기 힘든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고독은 젊은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훨씬 치명적입니다. 일이 줄고 만남이 줄고 활동이 줄어들면 고독이 삶 전체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독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혼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적이고 검증된 5가지 기준을 단 하나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 줄의 메모입니다. 첫째, 내 마음을 건강검진처럼 점검하는 사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 수면, 식습관, 몸의 작은 변화가 생활 전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모두 상태 점검의 자료로 사용합니다. 잠이 자주 깨면 생활 리듬이 흔들리는 신호로 보고 기록합니다. 입맛이 달라지면 스트레스나 신체 변화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말수가 줄어들면 감정 에너지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유 없이 예민해지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내 컨디션이 어디까지 떨어졌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공적 도움 루트를 바로 사용합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검진 프로그램, 정부 상담 전화, 동네 병원이나 약국 등 접근 가능한 곳을 미리 알고 활용합니다. 이 과정을 부끄럽거나 약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감정과 생활도 점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 수면, 식욕은 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3가지가 흔들리면 생활 리듬과 판단력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고독이 깊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지표들을 조기에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초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생활 시스템을 갖춘 사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버틸 구조가 없는 상태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생활이 아니라 몸이 무겁고 감정이 떨어져도 최소한으로 굴러가는 생활 시스템을 먼저 만듭니다.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면 시간은 하루 패턴을 기준으로 고정하며 약 복용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확인합니다. 집안 정리도 무리 없는 범위에서 하루 5분에서 10분 단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또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 1개,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취미 1개를 기본 장치로 둡니다. 집 안 활동은 날씨나 컨디션과 상관없이 바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정리, 독서, 작은 기록, 10분 운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집 밖 활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외부로 나가는 리듬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산책 코스, 동아리 등
부담 없는 장소를 일정에 포함시킵니다. 이 생활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 크게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떨어져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갖춰주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혼자 맞는 시간이 위험합니다. 기본 루틴을 갖춘 사람은 고독이 깊어지는 속도가 확실히 늦춰집니다. 셋째, 사람 숫자보다 연락 가능한 세 군데를 확보한 사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개인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숫자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연락할 세 군데를 유지합니다. 한 군데는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내 상태를 알고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또 한 군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역복지관 담당자, 동네 센터 직원,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등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 종교시설, 동네 모임 등 한 곳으로 고정해 두면 됩니다. 이 세 군데가 유지되면 관계가 많지 않아도 삶 전체는 안정됩니다. 완전한 단절은 감정 하락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연락 가능한 한 명, 드나드는 공간 한 곳이 고독의 진행을 크게 늦춥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넷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선을 명확히 두는 사람. 나이가 들면 관계에서의 선택이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계속 기운이 빠지고 대화 후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감정 소비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활 리듬과 판단력까지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초기에 기준을 세웁니다. 반복되는 비난이나 지적 횟수 줄이기, 억지 부탁이나 의존선 긋기, 조종하거나 판단을 흔드는 행동 빠른 거리 두기. 이 기준은 상대에게 냉정하게 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관리입니다. 필요하면 외부 도움도 사용합니다. 상담센터, 지역기관, 지인, 전문기관 등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도 건강과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빠를수록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 될까봐 관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관계 옆에 있는 외로움이 혼자의 외로움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관계가 줄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계속 삶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배움은 큰 목표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감정과 사고가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생활 관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듣거나 책 한 장을 읽거나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또한 동아리 참여, 봉사활동, 평생교육센터, 작은 여행,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하기처럼
간단한 외부 활동을 생활 안에 넣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현재 시점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익숙함만 반복되면 감정과 판단은 빠르게 단조로워집니다.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면 정신적 면역력이 올라가고 우울무기력 고립감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나이 들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배움과 경험을 취미로 보지 않습니다. 식사, 수면, 운동처럼 뇌와 감정을 관리하는 생활 루틴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관리입니다. 내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 혼자 있어도 돌아가는 생활 시스템 만들기, 연락 가능한 세 군데 확보하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선 긋기,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꾸준히 넣기. 이 5가지만 지키면 친구가 없어도 삶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독을 이기는 힘은 성격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데 이 채널이 계속 도움이 되겠습니다.